네, 10월 들어서도 외환 시장의 환율 흐름은 아직까지도 다양한 변수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 과연 11월 미 대선 전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삼성선물 리서치센터 전승지 애널리스트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원달러 환율이 9월 들어서는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서 낙폭을 줄이는가 싶더니 최근에 다시 하락을 보이더라고요. 배경이 뭘까요? 예, 일단 뭐 연휴 이전에는 환율이 1,170원대까지 반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연휴 지나고 나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완연한 위험 선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내적인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이 주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뭐 위험 선호가 강화된 것은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오히려 미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을 좀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절차가 주는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좀 기대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휴 동안 나온 지표들을 보면 뭐 미국의 제조업 지표, 뭐 유럽의 중국의 제조업 지표 이런 지표들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서 위험 선호를 자극을 했고요. 또 우리 시장을 좀 보자면 연휴 동안에 우리 9월 수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이 되면서 일단 우리 경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환율 하락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등 이런 불확실성으로 달러 지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9월 중하순에 달러 지수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 4% 가까이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그 대선에 대비한 불확실성을 금융시장이 먼저 반영을 했고 그런 불확실성이 달러 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연휴 이후에 달러 지수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 선호 분위기가 일단 달러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고 하나 더 좀 첨언을 해보자면은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9월 고용 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큰 폭 하락하긴 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것들 보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오히려 아예 이제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영구적인 실업자 수도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달러와의 하락에 좀 아주 미미하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더 이상 뭐 쓸 수 없는 카드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 역시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연준의 역할은 사실 여전히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전처럼 강력한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19 초반에 연준, 뭐 정부 다 이제 역대급 아주 압축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자산을 보면은 코로나19 이후 7개월 동안 연준의 자산이 2.9조 달러 늘어났습니다. 이 규모를 금융위기 이후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QE1부터 QE3까지 6년 동안 연준이 3.6조 달러 자산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압축적인 대응을 했는지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들이 약달러, 주가 반등, 위험 선호를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정책 연준이 더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자연적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연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할 거냐. 지금은 0.6%, 0.7% 정도인데 이것을 1%, 1.5% 어느 정도 수준에 잡아주느냐에 따라 좀 연준의 역할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책의 그 핵심은 연준에서 그 정부로 그 핵심이 이동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연준발 약달러 압력은 그러니까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연준은 거의 이제 반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가능성을 낮춰 반영하고 있고 뭐 그럴 경우에 한 번 더 연준에 따른 약달러 압력이 가해질 수 있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연준발 약달러 압력이 이제 강도는 약해지겠지만은 지금 보면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축 통화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조달 수요를 높이면서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자, 한편 또 증시 투자자들은 다음 달에 있을 미국 대선을 가장 큰 이벤트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또 바이든 후보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약들의 내용을 보면 뭐 증세, 복지 확대, 네. 금융 규제 강화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9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고 우리 사실 증세를 하더라도 뭐 당장 할 건 아니니까 뭐 중장기적인 이슈일 거고 오히려 시장은 누가 되든 간에 부양책을 일단은 쏟아낼 거라는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이 상당히 당겨져서 반영은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까지 뭐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 또 트럼프 후보가 격차가 지금 지지율 격차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지 그리고 지금 사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와 있는데 일단 그 기대감이 또 어떻게 부양책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네. 뭐 이런 점들이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변동성은 좀 뭐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는데도 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어느 후보가 되든 이 코로나19라는 환경이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증시의 변동성이지 이게 뭐 추세적인 증시 하락으로 당장은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한편 위안화는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전망이 어떤가요? 단기적으로는 그 중국 정부도 위안화 강세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강세로 갈 룸이 있다라고 네. 판단은 되는데요. 사실 위안화 여건은 지금 여러모로 강세 우호적이긴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빨리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달러가 지금 남아 도는 그런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경상흑자가 거의 금융위기 이후 그 분기 기준으로 거의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또 외국인 채권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 9월까지 거의 800억 달러 정도 들어왔고 또 아시겠지만 9월에 그 세계 국채 지수에 중국 국채가 편입이 되면서 추가 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이제는 뭐 시진핑 주석이 요새 쌍순환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수를 부양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 외자를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러려면 위안화가 아주 가파른 강세는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중국 뭐 싱크탱크 얘기들을 들어보면 가파른 위안화 강세는 수출에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9월에 나온 대책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열어주고 있지만 그 내국인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문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의 그 투자 그 커터를 좀 더 확대를 시켜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 당국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는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이제 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위안화 추가 강세는 속도 조절을 할 것 같고 한 1년 정도 시계에서 보자면 강세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도 최근에 위안화 강세에 더불어서 같이 좀 강세를 보이던데 이게 수출 회복세의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수출 회복세 무역 흑자 확대가 환율 하락으로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네. 사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된다고들 네. 인식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구도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보면 위안화, 대만 달러, 원화를 그 위안화 블록 통화로 묶어서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에 비교적 성공을 했고 또 IT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래서 코로나 환경에서 비교적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대만 달러나 위안화는 원화에 비해 강세였는데 원화는 한 8월까지만 해도 거의 갇혀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해외 투자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9월에 경상 무역 흑자가 거의 90억 불 가까이 나타났고요. 거의 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역외라 불리는 외국인들이 원화 플레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 베팅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수급이 타이트하니까 안 되니까 원화는 그냥 놔두자 이런 인식이었는데 네. 수급이 여유가 생기니까 원화 강세 베팅을 하고 또 개인과 기업들이 환율 상승에 이제 대비했던 포지션도 정리가 되고 하면서 9월 달에 환율이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9월 수출이 좋았던 것들이 좀 일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화웨이가 15일부터 제재가 이제 현실화됐는데 그 전에 땡겨서 이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수입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월의 추세를 10월이 이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자동차 이런 게 증가한 것들을 보면 선진국들의 경기 개선이 우리 수출에도 온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이 일단은 지난 2, 3분기보다는 여유가 생길 거고 환율 하락 우호적인 분위기는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환율 하락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가 내수 경제나 수출 경제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율 하락 자체가 수출에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수출이 좀 괜찮은 환경이 원화 강세에 네. 우호적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0월에도 그 기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건가요? 9월보다는 강도는 좀 약화될 것 같기는 한데 수출의 개선 추세는 좀 유지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망을 해봤고요. 전승재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